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 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경영이 먼저 나왔죠? 경영이라는 게 뭐냐?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행동을 하는 앞 글자 PDCA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계획, 실행, 점검, 행동 이 네 가지 중에 아닌 거 경영이란 계획, 실행, 점검, 행동. 그러면 계획이 플래닝 계획을 한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실행한다, 행동한다, doing. 그 다음에 체킹, 점검한다.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액션,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글자만 따서 P, D, 체킹의 C, 행동의 액션의 A. 그래서 P, D, C, A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인 뭐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영에서는 여러분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된 자원이에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 무제한 그러면 틀려요. 제한된 자원. 우리 회사 경영이라 그러면 우리 회사의 경영을 생각하면 돼요. 회사 내 특정 회사,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P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플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다.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실행이다. 실행. 그러니까 계획 다음에 뭐다?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실행 다음에 뭐예요? 점검, 체크한다.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한다. 그 다음에 실행 다음에 뭐 한다?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행동한다.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PDCA 사이클, 이것은 계획이요, 실행이요, 점검이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서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는 우리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그 값을 바로 순수한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래서 뭐를 만든다? 인포메이션, 정보가 된다. 데이터를 특정 목적에 맞게 가공한다. 그래서 바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이 모여서 이제 통찰.
지식이 모여서 통찰이 된다. 그래서 제일 하나하나의 가장 적은 단위가 데이터고 그 데이터들을 모여서 가공하는 게 뭐가 된다? 정보가 된다. 정보가 되고 정보들이 모여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지식이 된다. 지식이 모여서 뭐가 된다? 통찰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공하지 않는 원시적인 사실. 가공하지 않는 데이터가 뭐라고? 가공하지 않는 거. 원시적인 자료, 원시적인 사실이나 측정한 값.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값,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그 사실이나 값, 그런 값이다. 구조화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숫자나 문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징이 비해석적이요, 단편적이요, 맥락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가공한다, 가공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는 그 순수한 자료, 그 순수한 사실이나 그 측정한 그 순수한 그 값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뭐 한다? 특정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한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 그래서 해석을 가공하고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정보가 된다. 데이터들이 모여서 가공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정보가 된다. 정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했습니까?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바로 모여서 통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고 맥락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있고 정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는 우리가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정량적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량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정량적이란 말과 정성적이란 말들이 나오는데 정량적이라 그러면 수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정량적 데이터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 데이터는 수치화를 할 수가 없어요. 수치화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성스럽게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또는 데이터가 없어서 평균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 수치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정성적 데이터에는 수치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이번에 매출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매출액을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1,000억은 너무 많은가? 알았어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이번 달 목표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해보자고요. 그렇게 100만 원 목표를 정할 수 있잖아.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판매량을 그러면 이번 달에 수치화할 수 있다. 판매량은 이번 달에 목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그럼 10,000개라고 수치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정량적 데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 한번 봅니다. 정량이에요. 정량. 예. 바로 시험에 나왔죠. 앞으로 계속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1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다. 아주 정확한 내용이에요.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 다음에 측정하거나 계량할 수 있으며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 수치화할 수 있다, 계량할 수 있다 같은 얘기고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수치적, 객관적, 통계 분석 가능, 양적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기술 분석 방법에는 기술 통계, 추론 통계, 회귀 분석, 상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벌써 이런 말들을 이해한다는 건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낼 수 있어요. 평균. 예, 평균은 영어부터 나와야 돼요. 평균. 여러 개를 평균이 나와야 돼. 그래서 평균을 낼 수 있고 평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치화할 수 있는 거 키가 얼마다 수치할 수 있죠? 예, 몸무게 몇 킬로 나갈 수 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소득이 얼마냐, 점수가 얼마냐, 판매 수량은 얼마냐 다 수치화할 수 있고 정량적 데이터의 예다라는 거. 이 예를 알아놔야 되죠. 정량적 데이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수치화할 수 없어요. 수치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말하더라. 그래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비수치적, 주관적, 그 다음에 내용 분석 가능하다. 질적 비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를 보면 의견이라든지 수치화할 수 없어 의견을. 그 다음에 태도를 어떻게 의견을 할 수 있어?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 느낌, 색깔, 맛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화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치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정량적이고 수치화할 수 없다. 그러면 정성적 데이터다. 이제 이 정량적과 정성적 데이터는 우리가 마케팅 분야에서도 자격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것들로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다. 시각화.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 우리 지금 자격증이 시각화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자격증이 경영 정보, 회사 경영이라고 하는 거와 정보라는 거. 정보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걸 가공을 해서 정보가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게 정보고 시각화. 지금 시각화잖아요.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를 통해서 알기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이렇게 표를 보면서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는 이렇게 이게 바로 정량적 데이터의 시각화 예시네요. 이게 시각화 예시예요. 그리고 식별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고 수치화할 수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이런 게 눈에 좀 잘 띄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다. 데이터의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간단한 표현, 의사 결정 지원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데이터다. 여기 보면 데이터 시각화다. 자,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정리 좀 하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통찰까지 단순한 사실이나 값으로 맥락이나 의미 없이 존재한다. 온도에서 수집된 원시 데이터, 온도 20도, 22도, 뭐 21도 이런 식으로 수집된 데이터, 그날의 온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온도 데이터를 하루 평균 내고 그래프 시각화한다. 1월 1일의 평균은 21도, 1월 2일의 평균은 20도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는 것. 예를 들어 이것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분석하여 그래서 패턴, 원리, 이해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도와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규칙을 도출한다. 온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소비량이 5%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지식이 된다. 뭘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정보를 분석을 해서 지식이 된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공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보를 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지식이 되고 그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그런 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한다. 통찰은 의사결정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깊이예요. 직접적인 도출. 그러니까 겨울철 난방 온도가 21도로 설정하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통찰, 이해. 자, 정보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부터 뭐까지? 통찰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약자로서 PDCA가 있었다. PDCA 여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PDCA는 별 표시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가 뭐예요? 플랜 계획을 짜고요. 두가 실행. 그 다음에 점검 C가 뭐예요? 체크. 그 다음에 A가 뭐였더라? PDCA. A가 액션에서 개선하고 조치하고 뭐 이런 거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PDCA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가공되면 뭐가 된다? 정보가 또 정보를 분석하면 바로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면 그 바로 통찰이 된다라는 흐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첫 시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경영,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이 어떤 거고, 통찰이 어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데이터를 가공하면 정보가 되고 정보를 우리가 뭐 한다? 분석하는 것을 지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가 통찰이다라고 보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20문제 중에 2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도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가 나온다.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화를 할 수 있고 정성적 데이터는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말하더라 라고 우리는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의 단어는 우리가 뭐 하냐면 부문별 활동 관련 정보 중에서 회계, 재무 관련 정보를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예. 회계, 재무 관련 정보를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